굉장히 강한 신살 3종 세트, 이 괴강, 양인, 백호들을 그렇게 흉악한 힘으로 봐서는 안 된다. 네. 근데 괴강이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음. 괴강은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큰 에너지예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괴강은 총명함의 힘이에요. 그리고 양인은 폭력적이고 피를 보는 게 아니고 네.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호는 뭐냐? 옛날에 호안이라면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한 수술 뭐 혹은 뭐 요절 뭐 이런 것 이런 그 흉한 뜻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꼭 백호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러한 것을 극복하는 힘, 흉악범을 저진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힘. 내가 관을 강하게 쓸 수 있는 자리에 네. 만약에 양인이나 백호가 놓여 있으면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사하는 힘, 법을 집행하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이 전체를 읽어야만이 이 살도 그것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이 자본주의라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고 버티려면 저도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유명헌 상담소입니다. 꿀보이스 대역 제인으로부터 이 사연,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네, 30대 여성이고요. 여기서 약간 내용을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저는 공연 기획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한마디로 저의 인생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20대 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20대 이후에는 직업과 경제적인 문제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철학관을 전전하며 살았고요. 만난 역술가들마다 경진일주라는 프레임 때문인지 과격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저를 규정했지만 저는 남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소심한 사람이고 적게 벌더라도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않는 한마디로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개해일주 어머니 덕에 석사까지 마쳤고 지금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인정도 받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이 많은 것에 비해 손에 쥐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의 바람은 제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독보적으로 성공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직업을 약간 각색한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면 30대 공연 기획을 하는 여성이고 똑부러지게 일도 잘하고 인정받는데 불안감이 큽니다. 굉장히 길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불안감이 크고 프리랜서로 독립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조직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시종일관 약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전 자기 욕심이 강하다고 돈과 명예 사이에 왔다 갔다 둘 다 갖고 둘 다 갖고 싶은 마음인 거지. 근데 아까 사연에 경진일주 자기가 이제 본인이 경진일주라고 해서 많이 보러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과격하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경진일주가? 아마도 괴강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괴강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근데 이분은 괴강 중에서도 경진은 그 괴강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괴강에다 신강하니까 예, 그럼 그렇죠. 이제 그 겁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의외로 경진일주들은 경술과는 좀 다르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우리 김 작가가 말한 것처럼 경진과 똑같은 개강이지만 경진과 경술은 굉장히 달라요. 만약에 경술일주라면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술일주는 자기가 워너비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믿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경진은 좀 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개강의 힘이 좀 경술에 비하면 약해요. 약하고 왜냐하면 이른바 조토인 술토와 습토인 진토의 차이예요. 경금이 앉아 있는 자리가. 그래서 의외로 경진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경진이. 네, 네. 경술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것이 뭐 돈을 버는 쪽, 그러니까 기업 쪽이 되었든 아니면 권력을 가지는 뭐 어쨌든 이러니까 실은 그러니까 또 또 우리 또 슬퍼지네요. 우리 또 대통령이 또 네. 소환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경진은 괴강이지만 훨씬 현실적인 어떤 그런 뭐 힘을 얻는데 그것도 신강하면 더 유용한 거예요. 이게 그만큼 사실은 뭐냐면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지고 싶은 욕망이 많은 거예요. 경진은. 왜냐하면 진토라는 게 뭐 제가 늘 말하지만 봄에 이제 모내기를 하는 드넓은 찰랑찰랑. 땅. 네네. 보기만 해도 막 너무 뿌듯하고 막 내가 부자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곧 보릿고개를 넘겨야 되는 정작 손에 쥐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끝없는 벌판에 쫙 뭐가 심어져 있지만 밥 한 끼를 해 먹을 수 없는 그런 기기묘묘한 모순의 힘을 가진 글자예요. 그래서 12지 중에 진토만이 유일하게 현존하지 않은 동물을 상징하잖아요. 용. 용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권력의 정점이지만 쥐나 소, 말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꿈에서나 나오는. 꿈에서나 용꿈이나 꾸는 그럼 복권이나 사는 거.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권의 허망한 만큼이나 또 이렇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글자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선생님이 왜 그 권력을 나타내는 인신사해에 진토가 같이 들어간다고. 인사신진 예. 혹은 이제 인사신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진토와 술토는 달라요. 술토는 굉장히 주로 이제 뭐라 그럴까 금전적인 거, 땅, 돈, 기업 이런 것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진토는 굉장히 추상적인 권력이에요. 남이 보면 저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을 날려야 돼. 자기가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너무 추상성이 이해가 있어요. 된다. 명성 이런 거. 선생님 제가 원래 이거 하면서 이제 질문으로 준비를 한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명리학 배우면서 사람들이 한자, 우리는 그래도 한자를 배운 세대니까 조금 구별하는데 한자 안 배운 사람들이 헷갈리는 글자 세 개가 있잖아요. 명리학에서 술토, 진토, 무토. 근데 무토는 이제 천간이니까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술토와 진토를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색깔도 비슷하고 같은 토니까.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말씀하시지만 병술과 병진이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술과 무진은 또 천지 차이, 경술과 경진 차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진토 술토 얘기를 경진에 이어서 다른 일주도 좀 비교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고전에 보면 진토가 수의 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고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수지다. 뭐 이렇게 그런 큰 물을 머금고 있는데 이 물이 약간 밑에 뻘이 있는 거예요. 쓸 수 없는 물이죠. 그리고 또 그 속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깊이를 볼 수가 없어서 그거 가서 수영도 못 하고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은 물이야. 그래서 뭐냐면은 진토는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이 글을 야망도 보면서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이 뭘 요구하는 것도 알 수가 없고 차라리 술토처럼 착 드러나는 게 낫거든요. 황폐하지만 다 눈에 드러난다. 그쵸. 그게 나아요. 이게 술토예요. 네. 끝없는 지평선의 땅이지만 그게 뭐 거의 이미 추수가 다 끝나서 먹을 게 없는 땅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땅이거나 개간되지 않은 땅이거나 이게 술토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진토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왜냐하면 개수의 고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일지의 진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용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종대왕이네요. 세종대왕, 임진, 칼막스, 무진 이런 진토들을 가진 글자들은 통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통상적인 왕, 뭐 통상적인 철학자, 통상적인 뭐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네. 이제 그런 스케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까먹기도 또 하나요? 아무것도 현실에서는 없으니까. 현실에서는 굉장히 남들 보면 쟤 뭐 하고 있냐 라는 이제 소리를 네. 듣게 있는. 그리고 이렇게 근데 본인은 전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나는 위대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난 내 영토에서 나는 왕이니까요. 용상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볍게 무시하는 이제 그런 힘이 또 이 진토이기도 한 겁니다. 그 보통 괴강이라고 하면 밑에 진토나 술토가 있을 때 괴강이잖아요. 네, 딱 두 개. 그러면 그 그렇죠. 괴강 중에서 제일 힘센 괴강이 어떤 거예요? 저는 무술이라고 봅니다. 무슨 너무 힘세기 때문에 가장 힘세 보이지 않는. 저는 이제 그나마. 일주 괴강 중에서 임진과 무술. 아, 그게 정말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힘은 가장 약한 게 임진인데 사실은 추상적인 측면에서 가장 강한 것은 또 임진이죠. 그렇구나. 경진 일주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괴강이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나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강은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큰 에너지예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약간 그 귀괴함이 있잖아요. 저는 괴강이라는 그게 말 자체가. 궁금해요. 괴강과 백호가 뭐가 다른가? 보면은 괴강 이퀄 백호 아닌가? 개강, 백호, 양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성질 더럽다 표현할 때 괴강, 양임, 백호. 그런데 제가 다행히 괴강은 없네요. 네, 그런데 둘의 차이가 근데 뭐 뭐예요? 자기는 일제에 양인을 깔았잖아. 양이 더 나쁜 거. 더 나쁜 거야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옛날에는 이제 신분 사회, 계급에 의해서 나뉘는 신분 사회였고 무엇보다도 이른바 분수를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전에 보면 이게 존재기가 거의 없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근데 왜 그때는 봉건 시대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의 시대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인데 지금 괴강은 총명함의 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괴강은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발상 그리고 창조적인 기운. 그러니까 이제 연쇄살인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총명하고 창조적이지 않으면 연쇄살인을 할 수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멍청한 놈 한 명 죽이면 바로 잡혀가. 그렇죠. 연쇄살인이라는 게 정의가 뭡니까? 안 들켜야죠. 아니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이거는 뭐냐면 살인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에요. 니들의 머리 나 똑같은 방식으로 죽일 테니 날 잡아봐. 근데 니들 나 못 잡잖아. 내가 죽이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연쇄살인범들은 그냥 단순 살인범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괴강이 연쇄살인범이 힘이다라고 하는 건 진짜 연쇄살인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정도의 통상적인 사람은 살인하는 생각도 못 하는데 걔는 그걸 뛰어넘어서 굉장히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을 원하고 기존의 질서와의 질서를 초월하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인은 폭력적이고 피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전에 그 고전에서 해석했던 것처럼 권력을 지가 짐지지 못할 권력을 쥐고 남을 해하는 힘이 아니고 지금은 뭐냐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농담으로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그 뭐 저는 절대 반대하지만 왜 요즘 이렇게 그 제왕절개 뭐를 많이 하니까 뭐또 사주 이렇게 받은 날 받아가지고 뭐 택일해서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유명하신 어떤 분들은 일부러 괴강이나 괴강이 안 되면 양인이 안 되면 백호라도 든 날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이 자본주의라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고 버티려면 저도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제 근데 저는 그 말이 그 방식 그렇게 날 잡아주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말 자체는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단 백호는 뭐냐? 백호는 옛날에 쉽게 말하면 호환을 당하는. 그 우리 옛날에 비디오 보면 맨 처음에 호환 마마 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행역이 뭐냐면 호랑이한테 그 물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자동차에 치는 거겠지. 옛날에 호환이라면.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한 수술, 뭐 혹은 뭐 요절, 뭐 이런 그 흉한 뜻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꼭 백호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러한 것을 극복하는 힘. 저 다친 사람을 교통사고 나서 이제 막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힘. 내가 다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백호를 가진 사람이. 백호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흉악범을 저진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힘. 나 약간 그런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힘들을 나는 그 세계 중에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왜 저런 짓을 해야 되지? 가령 프리즘 브레이크 보면서 막 그 간수들 있잖아.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저런 직업을 삼아야 될까? 선생님 할 건 많은데 그런 것도 해야겠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 그렇지. 근데 나는 정말 그런 거 상상만 해도 왜 그런 걸 할까? 왜 그런 거를 할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시험 경쟁도 세요. 그렇지.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기의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검사들.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법을 가지고 집행하지만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가 하는 일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힘이 없으면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검사라는 거는 제 범인이 누굴까를 판단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범인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죠. 뭔 짓을 했으라도. 왜? 그놈을 못 잡으면 이 사회의 정의가 실현 안 되기 때문이지. 그런 우리가 아주 굉장히 강한 신살 3종 세트, 이 괴강, 양인, 백호들을 그렇게 흉악한 힘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귀인을 얘기하면서 귀인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귀인 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관을 강하게 쓸 수 있는 자리에 만약에 양인이나 백호가 놓여 있으면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사하는 힘, 법을 집행하는 힘이 돼요. 그건 옛날 고전에도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이 전체를 읽어야만이 이 살도 그것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귀신에 이것이 놓여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왜냐면 모든 칼은 양날이 있단 말이에요. 남을 뵐 수도 있지만 내 손이 베일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사연이 이제 진짜 진토와 술토의 차이 비슷하게 생긴 글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오늘 아주 그냥 딱 머릿속에 이렇게 다르구나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분의 사연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글이 이분이 경진일주라서 이런 글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이분 이제 명식을 보면은 그러니까 경진일주에 신강한데 이 진토가 진유합금에서 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강이 합을 했단 말이에요. 개강을 합일하면 개강의 역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강하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사유합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편관 정관이 있는데 이게 거어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정관이 오화만 남겨져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럼 관살 혼잡으로 보나요? 아니요. 이거는 관살 혼잡이 아니고 이제
거살유관이라고 하죠. 거살유관. 그러니까 편관 정관이 다 있는데 편관이 합을 해서 힘을 못 쓰고 가버리고 정관만 남았다. 그래서 이건 옛날에는 굉장히 맞아요. 귀하게 좋게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화 정관만 남은 셈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연 들을 때 이분이 아까 우리 김 작가가 얘기했나 뭔가 어떤 큰 공직이나 이런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바로 관 때문에 정관. 거살유관으로 인한 이 정관의 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관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한 한신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이루어질 수도 있는 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분이 계속 갈등하는 나는 프리랜서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조직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그 안에서 나의 무엇인가를 펼칠 것인가를 사실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조직에 들어가도 잘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이분이 그러니까 재성이 굉장히 귀하게 쓰여야 되는데 그 재성을 쓰기가 조금은 어렵게 생겨 있어요. 재생관이 힘들죠. 예. 그리고 식상이 아주 일지에 아주 약하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은 이게 원활하게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재성인 용신이 딱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또 합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불경화금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또 여기는 또 약간 고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진토에 간당간당하게 또 뿌리는 내리고 있고 그래서 팍팍 쓰기는 조금 그리고 없지는 않고 근데 그거 이랬다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확실히 가지지는 못하는데 가지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을목 정제가 약간 위태로워서 그 정제를 잘 못 쓴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재생관으로 흘러줘야 되는데 을목과 오화 사이에는 너무 거리가 너무 엄마 찾아 산만리야. 너무 멀어. 갈 수는 있는데 너무 멀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리고 또 아까도 읽다 보니까 사연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다니까 거기에다 이걸 더 한몫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재성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럴 경우엔 탄탄하게 지켜줬다면 훨씬 더 좋았을. 그렇죠. 그럼 이 약한 을목을 정제가 아버지잖아요. 이 딸이니까 남자면 편제가 아버지가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걸 못해 준 것이 약간의 이제 이분의 불운이 나면 불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칭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 아버지가 자기의 최고의 프렌드이자 지지자이고 멘토라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첫 문장부터 저의 20대 전에는 보통 실은 20대 전까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딱 한마디로 아버지로 인해서 불안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설명이 되네요. 어찌 보면 약간 막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난 이분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약하긴 하지만 관의 짜임새가 아주 아름답고 그것이 또 어찌 보면은 위에 신금급제나 경금, 연간, 경금, 비견 이 귀신들을 잘 통제하고 있어요. 나이스하게.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그건 바로 수식상이 방금 말한 대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식상의 제일 좋은 점은 식신의 특히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여유, 낙관. 낙관인데 너무 낙관. 이게 너무 말라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 가지고 되는 걸까? 계속 끊임없이 회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진토 속에 숨은 개수도 식신이 아니고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쪼게 되는 거야. 자기를 계속 이렇게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식상이라도 낙관성은 식신이고 상관은 약간 비관적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대운이 딱 걸렸어. 축도 자체도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사유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겁제의 힘이 더 강하게 준동하면서 이른바 그 탈제가 심하게 일어났어요. 재성에 대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재성의 탈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직장을 뭐 옮기거나 잃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대부분의 경우에 사유축은 나쁜 경우가 잘 없는데 이 경우에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사유축 그 삼합이에요. 근데 저는 요 고비만 넘어가잖아요. 완전 아름다워 병자 진짜 아름다운 드디어. 것이 이 병화가 병신 합수하면서 이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수의 그 기운이 또 이분이 예술 쪽에 종사하신다 네, 그랬잖아. 맞아요. 어쨌거나 네, 공연 예술학 기기든 뭐 전공. 예술학 전공했다고 하나. 네.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들 네. 식상이 때가 오는구나. 쫙 때로 네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재성도 살아나게 되고 식상성제가 되고 재생관으로 흘러가게 아주 아름다워지죠. 네. 그 다음에 을해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간목까지 이어지게 되죠. 을경합. 을신충도 있어요. 을신충도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간목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밑에 술토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야 개두죠. 간목이 술토를 딱 제압하고 있으니까 이 뒤에 30년 그 뒤에 계유까지도 나쁘지 않아요. 네네. 개수까지는. 그러면요 이분은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나는 이분이 이루고 싶은 게 뭔지 딱 알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이런 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굳이 아까 약간 김 작가도 그랬는데 굳이 공익적이고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본래 남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술가들은. 맞아요, 선생님. 자기 만족이나. 자신의 욕망에 일단 솔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신강한 사람들, 이 비겁이 강해서 신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왜곡하면 안 돼. 자신의 욕망을 단순하게 정렬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우리가 말하는 스펙, 그런 자기의 커리어들을 민간의 영역에서 쌓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어떤 이 공공의 영역에서의 어떤 이 민간 부분을 고용하고 특채하고 또 혹은 그 코워킹 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은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대운이 식상으로 쫙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 없고. 프리랜서로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공기업 같은 데 들어가도 괜찮은. 중요한 건요. 네. 중요한 거는 프리랜서로서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좋은 또 지금 선생님 연말 연초에 발표가 날 건데 해외로 진출하는 급의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마 예를 들면 입찰을 한다거나 해서 내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런 거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나에게 그런 운이 있냐? 연말 연초에 그런 운이 있겠냐라고 물었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 연초는. 하지만 몇 년만 기다리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근데 그런 것으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해외와의 그 어떤 그런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 혹은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이 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요한 건 지금 식상이기 때문에 그건 꼭 해야 되고 근데 이번 연말 연초에서 하는 일은 좀 아주 확률상 힘들 것이다. 저는 이제 내년보다 후년에 조금 되게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후년에 뭔가를 좀 몰아서 그때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관의 어떤 그 힘을 빌어서 그런 걸 따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고 아까도 지금 이분 이렇게 좀 운을 보면은 운이 굉장히 잘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축대운만 빼고는 정말 맞아. 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빼고. 근데 10대 초반까지는 안 좋았네. 근데 인생이 다 그렇거든요.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요. 다 하나씩 만들어가는데 그거 굉장히 잘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사주를 많이 보러 갔다고 했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뭐 너는 재치를 할 거다. 뭐 그런 말을 이게 했대요. 지금 관이 두 개라고 그런가요? 그래서 결혼에 말도 안 대한 된다는 거죠, 선생님. 비혼주의는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에 대한 생각도 있으세요. 2026년에 누구 만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연락 주세요. 2026년에 만나면.
아 그렇구나. 저는 이분에게 네. 지금도 뭐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죠. 많은 나이는 아닌데요. 가업 책임 작업 늦게 하라고 권하고 네. 싶습니다. 늦게 하라고 권하고 싶고 이분한테는 지금 결혼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을 정도의 수준의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커리어 확보가 저는 결혼이나 혹은 뭐 그 자녀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만약에 그런 이제 파트너가 그런 어떤 뭐 결혼의 어떤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일을 이루는데 적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 그걸 지지해주고 협력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면은 진짜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시종일관 돈 때문에 되게 네. 불안해 하시는데 그거는 을목정제가 거의 고립이 되거나 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자기가 많이 버는데 나가는 게 더 많아서 늘 빚에 허덕이고 있고 어머님이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일까요?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분은 이 을목 정제가 약합니다. 그죠? 약하고 굉장히 불안정해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자신이 정제의 힘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뭐 월급을 받든지 아니면 프리랜서에서 돈을 벌었을 때 최소한의 어떤 자기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집어넣어 놓고 저축하고 그 나머지를 써야 된다. 쓰고 난 뒤에 자기 네. 사는 비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제적 삶을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내가 번만큼 쓴다. 네. 그리고 혹은 내가 번 만큼의 몇 %까지만 쓰고 몇 %는 미래를 위해 남겨놓는다. 네. 그것이 뭐 저축이 됐든 보험이 되었든 연금이 되었든 간에 그게 정제예요. 정제가 별게 아니야. 네, 그리고 이분은 경진일주 이제 개강 중에서 이 진토가 수의 고지, 그 식상의 고지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식복이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편인 일집 편인인데 어머니 도움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예,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도 이제 재정적으로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일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운도 잘 흐르기 때문에 네.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근데 선생님 아까 프리랜서로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분이 너무 불안해 하니까 프리랜서보다는 좀 이제 관 아래에서 직업을 갖는 아래에서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이분한테 정서적으로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서 이분이 네. 그러니까 이런 직장 들어갔다가 이런 게 자기 10년 동안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축 대운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정축 대운이 32년까지네요. 아니 그런데 그치, 그치, 사실 그렇지. 늘 2020 5년부터는 화토 금수로 흘러가기 때문에 세운을 보면은 세운이 실제 세운도 힘든 보면. 거는 이 앞에 1, 2년 뿐이에요. 아셨죠? 아직 이제 시작됐지만 아직 젊으셔서 1, 2년 빼고 쭉 좋다니까 세운이 좋다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자신감을 갖고 나의 욕망에 솔직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가 나아갈 진짜는 아니지.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그걸 그치, 쓰면 좋을 것 그치. 같아요. 나아갈 쓰면 되죠, 진으로 뭐. 쓰고 네. 싶네. 그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진. 그래서 오늘 뭐 선생님께서 또 우리 최 부사께서 확실한 제가 실은 이 사연을 정리를 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을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 해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점집 가지 마시고 다른 점집 가지 마시고 그 이분이 저는 사연을 정리할 때 제일 많이 이제 키워드가 불안이었거든요. 근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 진토가 한자로 보면은 별 진짜예요. 별 진짜. 자,
근데 우리는 별이 될 수 없죠. 지상의 존재니까. 네. 근데 별을 가지고 싶어하는 힘이에요. 쉬운 힘이 아닌 거지. 별을 딸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잠을 자야지. 아 그래? 나는 뭐 사다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잠을 자야지. 요번에 꼬꼬꼬의 부채 별을 진짜 나의 별에 사다리 하나 놔주면 되잖아.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게 성공적인 안정님이거든요. 불안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실은 자기 안에 답을 다 가지고 계시고 충분히 그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공적인 안정님을 위한 또 용신부채, 정제가 너무 아름답지만 묶이고 고립되고 해서 좀 불안감이 크지만 그래도 훌륭한 옛날 선생님 아까 뭐라 그러셨죠? 거살유가 옛날 같은 굉장히 귀한 사주라고 그 자부심을 갖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사실 분에게 이렇게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에 저도 똑같은 저는 아예 직장 생활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뭐 이른바 그 문화예술판의 생날라리의 삶을 살면서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뭐 그랬지만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은 이렇게 너무 한 30년 전에 내 삶이 그대로 이렇게 생각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안정님 그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자긍자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신을 믿어라. 그런 긍지와 믿음만이 유일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안정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20대 후반 30대에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 되게 많을 텐데 그런 모든 분에게 지금 상담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자기 자신을 믿고 근데 모든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 믿고 선생님 일단 믿고. 자, 근데 커리어에 대해서 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 좀 너무 힘드시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시고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또 수업하셔야 돼서 어떡해. 진짜 30분 치고 선생님이 옆에서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구도 못해. 나 월지 정관인 사람이야. 금방 맞았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